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식입니다. 오늘 밤 10시에도 정치 라이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 오늘 다들 뭔가 가벼운 마음으로 훈훈한 미소로 여러 이제 각종 방송들을 지켜보시다가 또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닿은 것 같습니다.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랄까. 그동안 뭐 정이고 공정이고 국민들이 뭐 몇 주가 뭡니까? 한 몇 달 동안 굉장히 답답했던 가슴을 시원하게 만드는 그런 단비 같은 소식이었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무죄가 선고가 되면서 우리 사법부의 역사에도 하나의 큰 족적을 남겼지만 더 나아가서는 아마 우리 정치사에도 큰 족적이 되지 않을까 싶은 판결이었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다만 진짜 가뭄의 단비가 필요한 곳은 지금 화재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저희가 뭐 웃으면서 오늘 방송을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또 위로하고 그분들을 챙기는 마음은 계속 유지하면서 방송을 할 거니까 너무 웃고 오늘 떠든다고 댓글로 지금이 웃을 때냐 이런 말씀은 오늘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끄트머리에도 화제 소식을 챙기는 정치 라이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에 새 남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 거의 없다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분 좋다. 예, 오늘은 뭐 다들 세 분 다 같은 마음이실 거고 사실은 하루 종일 어떠한 방송에서 어떠한 자리에서 제가 아까 언급했던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관련된 내용을 열심히 또 이제 수다 하셨다고 하더라도 오늘이 마지막 사실 방송이니까 내가 못했던 얘기가 혹시 뭐가 있을까? 여기서 다 털고 가시고. 제가 오늘 예. 제가 이제 MBC 네. 뉴스 하이킥, 하이킥. 네, 뉴스 하이킥에 이제 앞에 뉴스 압착이라고 있어요. 압착이. 예, 유튜브만 나가는 방송인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권순표 앵커하고 예. 오창석 이제 세 명이 앉아가지고 예. 가볍게 얘기하는 프로그램인데 예. 몇 주 동안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아. 가볍게 얘기할 수 있겠다. 예. MBC로 달려갔죠. 예. 아무도 안 오는 걸 사람이 수요일은 내가 출연 안 하는 날이더라고. 잠깐만, 무슨 요일이 출연이었어요? 월화목금 출연이거든요. 근데 수요일인데 갔는데 출연이 아니었어요. 오늘 나 진짜 방송하고 싶어서 막 달려갔거든. 미리 가가지고 방송 준비 막 하고 있었는데 뭐 느낌이 이상해. 작가도 안 오고 찬석이도 안 와. 네. 뭐지? 왜 안 오지? 다들 신나서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제가 출연한 날이 아니었다. 너무 아쉬웠다 그래서. 예. 그러면은 뭐 아침에 방송하시고 예. 이제 또 MBC도 원래 가셔서 기분 좋게 얘기하려고 하다가 네. 그리고 또 사실 제 중간에 스케줄을 좀 알아요. 거의 없다님의 스케줄 잘 알고 있어서 사실은 그 털보 아저씨의 네. 방송에 또 가셔서 네. 털었지만 그건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시원하게 못 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생방이니까 네. 예, 시원하게. 저는 거의 지금 네. 판결 나오고 첫 번째 방송입니다. 그래요? 이럴 수가. 그러면 오늘의 왜 우리가 가끔 사진 찍을 때 네. 표정 몰아주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토크 지분은 오늘 한 60에서 80%는 거의 없다님에게 몰아주면서 오늘 토크는 거의 있다. 이렇게 연결시키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뭐든 좋습니다. 예, 네. 오늘 또 우리 황희두 이사님도 그렇고 박주민 의원님도 이 내용을 뭐 열심히 또 얘기하다 오셨겠지만 글쎄요 오늘 이 뭐랄까 판결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뭐 한 문장, 뭐 내지는 뭐 어떤 뭐 사자성어도 좋고요. 이재명 대표가 했던 표현 말고 사필 규정 이거는 이제 원래 하신 거니까 뭐라고 또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많은 게 떠오르는데 네네네. 저는 이제 그 국힘당이 내뱉었던 걸 돌려줄 때가 가장 짜릿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여러 발언들이 있었는데 네. 사망 선고일. 이재명의 사망 선고일이라고 막말했던 나경원이 정작 본인과 그 당의 네. 사망 선고일이 아닌가. 네. 3월 26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 선고일이다. 네. 네. 혹시 우리 그 박주민 의원님은 한마디로 저는 카운터 펀치. 카운터 펀치. 그러니까 뭐 돌려준다는 개념도 될 거고, 예. 또 열심히 뭐 우리 당 또 네. 우리 대표를 공격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네. 또 일격을 네네. 가하는 어, 판세를 뒤집는 네. 흐름을 바꾸는 흐름을 바꾸는 네, 카운터 펀치. 카운터 펀치였다. 저도 공감하고 네. 사망 선고, 카운터 펀치 또 그리고 또 오늘 토크의 지분을 가장 많이 소유할 굉장히 기대됩니다. 거의 없다님께 드리자면은 한마디로 이것은 무엇이다. 어제 주진우 의원이 어느 인터넷 방송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편히 주무세요. 이재명 절대 무죄 안 나옵니다. 진짜 그렇게
하겠어요. 맞아. 아 그래요? 심지어는 그게 썸네일로 박혀 맞아. 있었거든요. 왜냐면 주진우 의원이 네.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깨고 1심을 그때 맞췄었어요. 아. 저희는 무죄가 나온다 그랬을 때 네. 유죄가 나온다 예, 그랬어요. 예. 아 네. 혹시 뭐 그래서 그때 1심 재판부와 주진우 의원의 어떤 관계성이나 그런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그죠 그런 네. 의혹들이 막 의혹들도 나왔었죠. 있었죠. 나왔었죠. 맞아. 근데 그래서 그분이 그랬다. 그런 주진우가 어제 저녁에 네. 한 방송에 나와서 예. 여러분들 편히 주무세요. 아. 이재명 절대 무죄 안 나옵니다. 예. 아 그럼 이제 저는 주진우 의원한테 돌려줘야죠. 아. 지금 잠이 옵니까? 오늘 어떻게 주무실 거예요? 지금 잠이 오십니까? 그치. 아, 틀렸는데? 아 죄송합니다. 예, 아니, 예.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당황한 기색이 뭐 음. 보도로도 느껴지지만 네. 사실 이제 뭐 의사 일정에서도 그게 뭐 실제 제가 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국회 쪽에 뭐 의사 일정을 좀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는지를 봤더니 영남 화재 때문에 영남 지역 의원들이 현장을 돌봐야 돼서 이걸 좀 바꿔달라고 얘기를 네. 했다고나 하는데 이거와 관련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선거와의 어떤 영향도 있어서 의사 일정을 좀 바꿔달라 뭐 그랬을 가능성도 혹시 있는 거예요? 영향은 의원님?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래요? 산불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예. 굉장히 위중한 상황인 건 맞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어제 엊그저께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영향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여전히 뭐 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국민의힘 얘기하기 전에 그 사실은 지난주에 이재 브라더스라고 이재용 이재명 대표가 사전에 좀 만남을 가졌잖아요. 네. 선거 나오기 전에. 근데 저희 정치 라이브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아니 이재명 대표를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공직선거법 2심을 앞두고 만난다는 것은 이게 사실은 이렇게 만나는 일정을 좀 조정해가지고 뭐 재판 결과 보고 나서 만나도 사실 삼성한테는 큰 뭐 잃을 게 없는 그렇죠. 계산인데 왜 사전에 만났을까 음. 이런 이야기들 많았잖아요. 많았죠. 네. 삼성의 정보력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삼성의 정보력도 정보력인데 물론 네. 삼성이 법조 장학생들이라 그래가지고 네. 꾸준하게 언론과 검찰 그리고 법조계 인사들한테 장학금을 주면서 예. 꾸준히 그동안 관리해왔던 건 사실이죠. 네. 그 정보력이 이번에 드러난 거라고 보긴 합니다만 음. 그거보다 더 큰 이유는 네. 삼성이 그만큼 급했다. 네. 왜냐면 지금 대위기예요. 예. 지금 뭐 윤석열 따라다니면서 떡볶이 먹고 네. 막 파리 가가지고 술 얻어 먹다가 막 예.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토하고 막 이러는 동안 예. 삼성은 지금 반도체 주도권 완전히 뺏겼단 말이죠. 네. 그러려면 다음 버스에는 제일 먼저 타는 게 중요하다. 아. 남들 그래서 선제적으로 타야 된다. 남들 다 탈 때 타면은 기억이 안 나요. 예. 아. 제일 먼저 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재용 부사장이 네. 지금 사장이죠. 이제 회장. 삼성전자 네, 회장이라고 회장이죠. 해야죠. 회장. 회장. 야, 그 양반 회장. 그래 어쨌든 회장. 네. 이재용 회장이 지금까지 한 선택 중에 진짜 멍청한 선택 많았거든요. 네. 뭐 하만카돈을 인수한다든지 뭐 말도 안 되는 거 많았어요. 예, 예. 근데 그런 선택들 중에 가장 좋은 선택이다. 예. 아. 제 개인적으로 20대 때부터 삼성 불매해 왔는데 예. 컴퓨터 살 때도 전 삼성 메모리 안 썼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예. 근데 이재명 정권 동안은 제가 삼성 제품을 이용을 하겠다. 심지어 테마 주면 내가 주식도 들어갈 용의가 있다. 예. 오늘 그런 분들 많습니다. 음. 커뮤니티 각종 댓글에 나 당장 갤럭시로 바꿔야지. 아. 우리 집에 냉장고가 낡았는데 삼성으로 사야겠다. 이런 얘기는 실제 많이 댓글로 달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 그 만남이 있고 나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뭐 당연히 반응은 좋았겠지만 기업인이고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의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먼저 만나서 마치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라고 손을 내밀고 악수하는 이런 장면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삼성의 정보력에 대한 예측 이거를 논의했던 의원분들 혹시 있으셨어요? 어땠어요? 실제 이 일정은 네. 3월 초에 잡힌 거예요. 아 미리 잡혔었군요. 3월 초에 잡힌 거였고 네. 삼성이 이제 사회공헌 사업을 여러 가지 하는데 예. 그 중에 거의 유일하게 알려진 게 맹인 인도견인데 맞아요. 그 사업보다 네. 훨씬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본인들은 예. 자부심을 느끼는 게 예. 이 사피라고 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사회적 의미 또 청년들의 호응도는 상당히 높고 또 크고 그래서 굉장히 내세우는데 홍보는 잘 안 됐었어요. 예. 근데 마침 또 우리 대표가 이제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예. 인재 육성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맞아 떨어졌고 예. 그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삼성의 태도 변화는 분명히 있었다. 그러니까 이전에 민주당을 대하는 태도 예. 또는 우리 당 대표를 대하는 태도가 확실히 변화가 있었고 네. 그 변화가 뭐 말씀하신 대로 급해서인 거 반드시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무렵에 벌써 그러면
뭔가 정보를 입수했나? 예. 뭐 그거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하여튼 예, 예. 확실한 태도 변화는 있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아니 될 것 그럼 같아요. 태도 변화라는 것은 그 전에 뭐 민주당을 삼성이 무시하거나 막 이랬던 거는 아닌데. 실제로 야당을 만나는 거를 그렇게 편애하는 기업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삼성이. 네, 삼성이. 아 그거 왜 그렇습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그 삼성이라는 기업 자체가 예, 예. 뭐 영향력이 막대하긴 하지만 예, 오너가 각종 리스크에 시달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여당 눈치를 더 많이 보게 돼 있죠. 예, 예, 그래서 야당 만나는 걸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단체 기업은 아니었는데 예, 만남이 성사됐다는 것 자체는 예, 뭐 다음이다 예, 예. 이렇게 판단한 거죠. 예, 예. 그래요. 뭐 곧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것이다. 아니 네. 특히나 이게 네네. 평상시도 아니고 예. 지금은 뭐만 하면은 그 친중 화교 얘기가 붙잖아요. 음. 그런 거를 삼성전자가 아무리 위기라 해도 네. 소위 그 심기 경호는 또 얼마나 빡세게 하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남이 됐다는 건 네. 이제 쭉 앞에 말씀 주셨듯이 뭔가가 이렇게 있으니까 된 게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지금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이제 슬며시 이제 이재용 회장이 모르겠습니다. 웃고 있을진 모르겠고요. 네. 내가 또 이제 주도해서 선제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만나겠다라고 회장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다면 뭐 주변에 이제 보좌하는 분들이 또 이렇게 박수 쳐줄 만한 그런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국민의힘 제가 아까 저희가 언급했습니다만 굉장히 당황하셨어요.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 이게 제일 웃겼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일주일 전부터 헌재 심판의 윤석열 선고도 승복해라 하더니 이제는 이재명 대표 재판 가지고도 승복해 미리 승복한다 그래.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승복해야 된다, 대국민 약속을 해야 된다 이러더니 아니 무죄가 나왔잖아요. 네.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뭐 지금 하는 건마다 계속 본인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네. 권성동 씨를 비판하는 게 맞나? 네, 네. 요즘 이제 뭐 명함집으로 또 히트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오죽하면은 민주당 지지자들도 모르고 있었던 거 네. 그런 내용들까지 다시 발굴을 또 친히 해주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힘당 안에서 네. 난리가 났잖아요. 막 갤러리 같은 데서도 예. 좀 뭐 시키지도 않은 짓 한다고 하면서 막 쌍욕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보여주는 모습 오늘 심지어 표정을 읽는 예. AI가 분석해 보면 기쁨이라는 표정이 압도적으로 나와서 아니 그 웃는 장면이 진짜로. 웃는 장면이 진짜 찍혔어요. 진짜로. 진짜요? 잡혔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최소한 네. 잘하고 있다. 예. 이게 또 결국 이제 국힘당이 괴멸될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네. 나도 다음에 또 꿈이 있을 테니. 그 권성동 원내대표도 속으로는 갈아탄 거예요? 행보가. 그래서 저는 갈아탔다고 봅니다. 아니 왜 그러면 권성동이 민주당으로 입당하는 거예요? 미리 판 깔아준 거예요. 예. 아니 봐봐, 네. 재명이 형 예. 오늘 무죄 나올 거야. 그러니까 미리 승복한다고 얘기해. 네. 형은 손해 볼 거 없어. 내가 명언집 만들어가지고 형 얘기도 다 퍼뜨려줬잖아. 그리고 오늘 무죄 소식 듣자마자 네. 물통을 따가지고 물을 막 생수를 벌컥벌컥 먹었대요. 예. 제가 봤을 때 이거 축배다. 물이 아닐 수 있습니까? 예. 축배다. 좀 있으면 이제 야당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그거 이제 예. 뭐 마약 관련된 얘기라고 됐 그렇습니다. 근데 영화 내용은 뭐 이제 다른데 예. 야당이라는 용어 자체가 예. 프락지라는 말이거든요. 권성동 의원에게 바칩니다. 지금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아니 왜 영화 보시라고? 영화 보시라고. 예. 비유입니다, 비유. 아, 아니 뭐 예. 권성동 왜냐면 원내대표께서 아직 할 일이 더 많아요. 조금 더. 오케이. 아직 그 안에서.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직 그 조금 더. 아직도 요원으로 네. 파견을 해놔야 조금 돼요. 더. 조금 더 남았어요. 예. 다크라이트야. 뭐 파면과 네. 조기 대선 끝날 때까지 예. 할 일이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 권 원내대표가 아직 역할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역할이 있습니다. 남아 계시고 다만 예. 표정 관리는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너무 걸려. 너무 발각되잖아. 그쵸.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영상 기자들이 앞에 있을 때 긴장을 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반대인지 모르겠는데 그 윤석열 그 원내대표 선거 나가는 당일에 네. 윤 대통령이 제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맞아요. 발표를 뭘 했어요. 맞아요. 근데 기자들이 대통령이 이런 발표했다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뭐 쓸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잡힌 적이 잡힌 있잖아요. 적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거 보고 나서 본심이 다 드러나는구나 했는데 네. 오늘 그 오묘하게 잠깐 스틸이라고 하는 거 이제 딱 정지 화면으로 잡혔던 네. 그 미소라는 게 우리 제메이 보내놨더니 대통령 한다고 하는데 내 도와줄 게 없나? 네, 중대 동문. 이러고 이제 명언집을 냈다거나. 아니 왜냐면 실제로 정치 신인이라 하더라도 사실 그런 거 알 텐데. 그렇죠. 이거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네. 참. 열심히 근데-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요. 아니 뭐 농담이 아니라 제가 좀
이거 찬물 끼얹는 것 같은데. 예, 아닙니다. 오늘 낮에 점심을 그 보수 매체 한쪽 팀하고 먹었어요. 아, 예. 어디라고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예. 근데 그분들이 우리 대표 네. 선거 결과를 예. 전혀 다른 그분들 얘기로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알고. 예. 예. 거의 완벽하게 유죄 나온다고 예. 얘기한 거죠? 그 매체의 법조팀에서 보고서를 올렸다. 예. 그 보고서에 따르면 예. 유죄다. 유죄다. 그래서 의원이 어떡하냐. 막 본인들 기사만 있어야 되고 피곤한데 막 이러면서 막 예. 그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아유 괜찮다고 아마 안 써도 될 거다. 내가 헤어졌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 국힘은 굳게 믿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진심으로 그게 굳게. 느껴져요. 예. 예. 굳게 믿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보고서들이 계속 올랐을 테니까. 그래 기자들, 그러니까 언론사의 분위기도 그럴진데 국민의힘이라는 당 분위기는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뭐 유죄 100%라고 네. 찍어놓고 달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근데 올 무죄가 나왔을 때 그 충격이라는 건 상상만 해도 너무 즐겁네요. 이 판결문 이게 나오는 거 하나 보면 표정이 조금씩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느낌 이상한데 이게 오늘 막 조각조각으로 속보로 계속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난 보면서 잠깐만 이거 뭐 다 인정할 수 없다네? 예. 뭐 무죄잖아 이러면. 예. 근데 저는 점점 표정이 시간별로 밝아졌거든요. 정확하게 제 반대가 됐을 거 아닙니까? 네, 저 완전 그거 생각하면 와, 야 이렇게 깔끔할 수가 있나? 네. 아니 그 이제 언론의 분위기 중에 어찌 보면은 자신들이 가장 균형감 있게 중립적으로 모든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김현정의 뉴스쇼. 아이고야. 이제 오늘 오전에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이 또 출연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재명 유죄 시 플랜 B는 김동연이다. 이제 이런 이제 인터뷰가 김종인 위원장 입에서 나왔어요. 경제 대통령이란 기대감이 김동연 지사에게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것도 헛발질 아닐까? 그죠? 심각한 헛발질. 심각한. 그렇죠. 네. 흑역사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인터뷰를 여기만 한 건 아닐 거고요. 아마 대다수의 종편 오전 프로그램 인터뷰나 이런 것이 뭐 안철수 의원도 오늘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뭐 정계 은퇴를 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까지 다 이미 다 보도가 됐더라고요. 네. 근데 오후에 분위기가 완전히 급반전하면서 아무튼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있다더라. 이따 뒤에 정치인들 얘기는 좀 더 하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2심 결론이 나오면서 이건 사전에 좀 예고된 장면들이 몇 가지 있었다라는 그런 분석을 좀 해볼 건데요. 검찰 측에서 재판부가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예. 이거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평가들이 많았어요. 이 재판부가 평가를 달리하는 건가 이제 이런 예상들이 많았잖아요. 이것도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장면이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서 두 가지. 예. 그 우리 대표님 변호인단들은 이제 그 두 가지에서 뭔가 이제 유의미한 부분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던 공소장 변경 요구예요. 예. 재판부가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김문기 관련된 부분에 네. 있어서 김문기님 관련된 부분에서는 도대체 뭐가 허위라는 거냐? 예. 명확하게 해라. 명확하게 해라.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서 공소장 네. 변경을 요구했는데 네. 아시다시피 이건 1심이 아니에요. 예. 1심에서 이미 검찰이 쓴 공소장으로 유죄 판결까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항소심에 와서 그냥 1심의 법리라든지 또는 1심의 판단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예. 애초에 1심의 기초가 됐던 공소장을 변경하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건 통으로 뒤집어 엎겠다는 의미였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변호인단들이 많이 주목을 했고 두 번째는 예. 백현동 관련돼서 백현동. 이거는 국정감사 때 했던 말인데 원래 국정감사에 적용되는 특별법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증언감정법. 근데 그 증감법에 따르면은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을 하거나 하면은 상임위가 고발을 하게 돼 있고 예. 그 고발을 받아서야 수사가 진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절차상 그렇다는 절차상 말씀이시죠? 그렇게 돼 있고 네. 그 외에 불이익한 처분은 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예. 이거는 증감법을 적용한 게 아니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버린 거예요. 네네.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을.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럼 법리적으로 증감법을 안 따르고 공직선거법이란 별도의 트랙으로 들어온 건데 네. 이게 가능한 거냐? 공소를 기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변호인들이 많이 던졌더니 재판부가 예. 이건 따져봐야 될 쟁점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변호인단 사이에서는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예. 김문기 씨 관련된 부분은 무죄. 예. 그다음에 백현동 관련된 부분 공소 취소, 공소 네. 기각. 네. 요렇게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예. 예상하고 딱 들어갔는데 예. 이제 뒷부분에 증감법 부분은 공소법으로 이렇게 걸어도 된다라고 했고 네네. 그 마디가 딱 나오니까 저희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게 다 틀렸나 네. 1승 법원에 가 있었던 국회의원들은 다 긴장한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나중에 무죄는 나왔고 그게 제가 이제 법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대목이 맞는지는 확인을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검찰의 법리 얘기하니까 세 분이 급 피곤해지셔. 아니. 아닙니다. 이거는 짚고 가야 될 내용이니까. 흥미롭게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보통 판사들이 뭘 이렇게 선고를 할 때 안 좋은 부분이 먼저 나오면 뒤로 가면서 좋아지는 네. 경우들이 많고 처음에 좋은 내용이 나오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러면 이제 뭐 유죄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맞아요, 많은데 맞아요. 처음에 그 나왔던 말씀하신 대목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은 아니다. 이 대목을 함께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공소권 남용 주장도 했는데 예. 그것도 안 받아들였고 예.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아, 관한 그 대목도? 법률에 따르지 않은 예. 이 사건 기소는 예. 공소가 기각돼야 된다는 주장도 아하. 그렇지 않다라고 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 점점 불안해진 그게 거예요. 완전 서두에 나왔단 말씀이시죠? 서두에 나와요. 서두에 네네네네. 나왔는데 네. 유일하게 이제 희망적으로 나왔던 건 사람의 인식에 대한 진술은 그 허위 진술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행동을 판단해야 그렇죠. 된다. 그러니까 그죠? 네. 알았다 몰랐다 이게 예. 다 사실 그거잖아요. 그렇죠, 압박으로 그렇죠. 느꼈다, 그렇죠, 그렇죠. 협박으로 네. 느꼈다 이게 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네. 거기서 저희들이 좀 안심을 하면서 봤더니 뒤가 쭉 그걸 물고 들어가면서 다 예. 무죄가 쫙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 주셨습니다만 뭐 김문기 건 같은 경우에 김문기 처장 관련된 건은 공소장 변경이 들어갔고 몰랐다라는 발언과 그리고 이제 골프에 대한 내용, 골프를 같이 쳤다라는 발언이 이제 같이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이 허위 사실이다. 뭐 물론 쳤다라고 발언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 골프 얘기조차 꺼내질 않았어요 이재명 대표는. 근데 그 두 개가 다 무죄가 나온 거고 후반부에 얘기했던 건 1심에선 유죄가 나왔는데 뒤집힌 거고. 근데 공소장 변경 건은 김문기 건이라면 백현동 건은 어쨌든 협박이었다. 뭐 직무유기 등등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협박을 받아서 한 거다라는 발언이 재단을 그러니까 평가를 받는 거였잖아요. 판단을 맞아요. 법적인 판단을 받는 것인데 그거 자체가 일단은 기소하는 게 옳은 일이냐 그런 판단들을 많이들 처음에 하셨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는 공소 기각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에 저는 사실 제 의견도 그랬었고요. 아마 두 분의 의견도 마찬가지라고 봤을 텐데 이렇게 된다라면은 정치인들이 특히 광역자치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다체장들이 국감에 나오거나 해서 발언할 때는 대부분 다 이런 트랙에서 걸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이거 얘기할 때 아까 귀가 번쩍 뜨였는데요. 네네. 그럼 검찰이 정치인이 방송이나 혹은 국회에 나와서 한 발언 중에 명백한 허위 사실이 있으면 검찰이 고소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네. 만약에 저기 선거법 위반으로 걸어버리면 예. 그래서 유죄가 나오고 예. 징역형 이상이 나와버리게 되면 공당은 예. 선거에 쓴 돈을 다 토해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434억 원이라고 네, 이번에 민주당이 그거 지금 토해낼 뻔 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명백하게 방송이나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거짓말을 한도 끝도 없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윤석열이죠. 대표적인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우리 장모님은 누구에게 1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저는 가장 어처구니가 없는 거짓말이 그거였는데 아멘 아멘. 우리 아내는 구약을 다 외우고 다닌다. 뭐 이런 발언들 있잖아요. 네. 다 거짓말이죠.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 손해만 봤다. 네. 그렇죠. 네. 싹 다 거짓말이잖아요. 예. 자 그러면 똑같이 갚아주면 되는 겁니다. 네. 예. 검찰이 이거 공소해도 되잖아요 이제. 예. 공소해도 된다고 만약에 법원이 이제- 판결을 내렸잖아. 그쵸. 네,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걸어버리잖아요. 네네. 그럼 국힘이 이제 그 선거 쓴 돈 다 토해내야 되잖아. 다 토해내야 그거는 이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 그 이후에 같이 걸 수 네, 있는 맞아요. 거예요? 예. 오. 그래서 저는 법원이 오히려 이건 힌트를 줬다. 걸어라. 걸어라. 걸어도 된다. 예. 들어와. 들어와. 예. 아니 근데- 이거는 뭐 저 위헌정당 해산이나 이런 거보다 네.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 그림이. 아. 돈 다 내고 해산 안 해도 되잖아. 자연스럽고 확실한 그림 아니에요? 그렇지. 맞아요. 그쵸.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계속 했던 얘기가 왜 편파적으로 기소하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윤석열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었다. 다 거짓말이야. 네, 다 맞아요. 거짓말 진짜. 네. 근데 대통령이 된 순간 불소추 특권 때문에 안 됐던 건데 네. 파면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뭐 수백억을 토해내야 되겠죠. 네. 너무 달콤할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런 이제 일종의 역공이 가능한 시기가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헌재가 빨리 탄핵 심판 선고를 해야만 하겠죠. 예. 여기 보니까 거평 정리 잘한다 이렇게 다. 오. 근데 그 위에 보니까 돼지 거울.
원래 칭찬이 있어도 그 한 댓글 하나밖에 안 보이거든요. 오늘은 뭐 토크 지분이 살아있는 거의 있는 이제 우리 거의 없다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최고입니다. 근데 그 대목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잘 짚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 요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럼요. 포인트로 짚고요. 골프 발언과 관련돼서 증거를 제시했던 것 국민의힘 측에서 사진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어찌 보면 이 사진 증거로서의 이 저 사진이 사진이죠. 예. 1심과 2심의 어떤 희비를 갈았던 결론을 갈랐던 가장 핵심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저 국민의힘 측을 제시할 때 원래 저 원본 사진을 어떻게 잘랐느냐 4명만 나오게 잘라서 조작했다라는 것이 조작한 것이죠. 예.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제 조작한 것이죠라는 발언을 가지고 걸린 건데 걸렸죠.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된 건데 조작한 것이다라고 재판부가 이건 재판부가 조작이야. 저건 조작이라고 얘기했어요. 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네. 박수영 의원을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좋습니다. 예. 와. 재판부가 조작한 거라는데요. 그렇죠. 예. 아니 예. 그리고 박수영 의원도 저렇게 올렸지만 예. 사실 맨 처음에 공개한 사람은 누구죠? 이제는 이름을 바꿔야 돼요. 예. 이기인인데 예. 이제는 지인. 이긴 사람이 아니야. 지인 사람이야. 지인. 지인. 예. 어쨌든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인데 오늘 요런 입장을 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요게 이제 다급하게 원래 첫 입장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비유가 안 맞았다고 생각했는지 두 번째 입장이 나온 거거든요. 속도 위반 카메라에 이게 첫 입장이에요. 졸지에 제가 사진 조작범이 됐네요.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라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됩니까? CCTV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 증거인이 무효라는 말인가요? 라고 해서 밑에 댓글들이 되게 안 좋게 달렸어요. 근데 자기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게 비유가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 그런 다음에 1시간 있다 다시 올린 게 바로 처음에 나왔던 거예요. 속도 위반 카메라에 찍힌 번호판 확대 사진은 모두 조작이라 과태료 안 내도 되나? 나 여기서부터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차라리 모든 카메라와 핸드폰에 줌 기능을 없애자고 하시지요.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꾸며낸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이 상고심에서 잘 다퉈주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기인 최고위원이 처음 공개했고 박수영 의원도 인용을 했으니까 둘 다 일단은 민주당에서 조치해 주시고요. 네. 저 이기인 최고위원의 입장을 좀 평가를 듣겠습니다. 평가를 좀 해주세요. 비유가 맞는지. 저렇게 따지면 말이죠. 예.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모든 영상 예술 작품들은 다 조작이 됩니다. 이런 멍청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비유가 너무 좀. 네. 아니 이걸 뭐 맞대거리를 할 가치를 못 느끼겠는데. 자, 알려드릴게요. 그래도 오늘 기분 좋으니까 네. 알려드립니다. 가자! 네, 중요한 핵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확대하는 경우, 네. 그러니까 과속 단속 카메라에 걸린 자동차의 번호판을 확대하는 경우, 예. 중요한 필요한 정보는 그 번호판에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차종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에스페로 끌고 지나가면 과태료 안 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종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예. 번호판만 식별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럼 그걸 확대한 건 핵심을 더 잘 보이게 보인 것이죠. 예. 그게 확대고요. 예. 일부분만 확대해서 다른 사실을 전달하는 건 확대가 아니라 조작이죠. 매우 이거 조작이죠. 몰라요? 이거 모르냐고.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모릅니다. 예. 아니 뭐야? 아니 저는 사실은 저기에 뭐랄까 자주 쓰는 누군가의 어구가 빠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 근데 다시 그 주니어답게. 이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이게 그쵸. 빠지는 느낌 아니었어요? 빠지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아직 주니어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예. 이제 그 이준석 씨 예.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지금 알아들었어요. 저는. 주니어. 맨날 토론할 때 이런 같이 식으로 토론해 하잖아요. 보셨잖아요. 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일단 지금 어떻게 보면 이준석 씨도 명태균 씨가 사실 브레인 역할하다 빠졌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젠 그 어떤 비유나 이런 것도 너무 엉망진창인데 그것보다도 못하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10명 중에 한 명을 안다 모른다 이거랑 4명 중에 한 명 안다 모른다 이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 이걸로 지금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그렇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저 이기인이 쏘아올린 공이 네. 앞으로 이제 개혁신당이 어떻게 그 되치기가 될지 네. 이런 거를 뭐 사실 지금 얘기해도 될까요? 네, 하세요. 네. 네네 이거는 요거부터 이거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음. 사진 조작범이 된 이기인 최고위원께서 본인을 계속
사진 조작범이라고 말씀하시고 확대한 거 자체가 문제 없다고 하니까 그쵸. 저희가 확대를 해드렸습니다. 아, 저희가 본인의 페이스북을 네. 확대해드렸어요. 아. 이기인 사진 조작범. 깔끔하네요.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 없죠. 문제가 없는 네. 거군요. 문제 없죠. 본인의 논리에 따르면 네,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이기인 본인 스스로 제가 사진 조작범. 예. 확대를 그렇죠. 해드렸을 뿐이에요. 저희는 네. 저거를 확대하면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네, 되는 겁니다. 깔끔합니다. 예. 아니 네. 그리고 사실 우리 황희두 이사님께서 네. 걸어다니는 데이터베이스 DB거든요. 예. 지금 이 개혁신당 관련 내지는 이제 이준석 관련 내용 중에는 또 네. 관련 인물들에 대한 DB도 충실하시기 때문에 네. 또 확대하실 게 많으시다고. 왜냐하면 예. 그 일단은 이기인 씨 본인과 예. 그다음에 이제 개혁신당과 fem코 여기는 지금 저걸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걸 제외하고는 다 부정하고 말도 안 된다 소리 하고 있는데 그들은 받아들이길래 그러면 이제 그런 사례가 어떠한가 제가 좀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려고 몇 개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예. 일단 이거대로 이거대로 그들의 세계관대로면 이제 한국에 개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안 그래도 명태균의 똥개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건 한국의 게이자 명태균의 똥개군요. 그렇죠. 정확하게 똥개 인증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이거는- 한국의 개가 된 겁니다. 저희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네. 진짜 확대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확대를 그리고 해요. 그렇죠. 이거 옆 사람한테 잘 보여주려고 확대한 거 아닙니까? 잘 보시라고. 네. 아니, 더 우리- 많은 분들이 보시라고. 아니 우리 지금 손안의 유튜브로 다 같이 보잖아요. 옆에 있는 그렇죠. 사람 보여주려고 잘 확대한 보여주려고. 거예요. 정확히 잘 보이라고 보라고. 한 거예요. 잘 확대했을 뿐이야. 왜냐면 명태균 씨의 똥개라는 호칭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고 싶다고 하니까 한국의 개로 거듭나라.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그들 세계관대로면 저는 저게 잘못됐다고 비판했으나 네. 본인들은 문제가 없다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대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한국의 개. 예. 한국의 개가 되라. 한국의- 한국에서 벗어서. 그분이 저분이 또 그리고 네. 개머리 걸어놓고 양고기 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양두구육에 예. 대해서. 예. 개와 많이 연관이 돼 있네요. 야, 네. 그러네. 반대로 얘기했네요. 네, 양머리 걸어놓고 개고기 팔지 않았습니까? 예. 개라는 글자하고 아주 인연이 많은 친구네. 예, 이펙트가 예. 있고요. 끝이 다시-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저희 강조하자면 저희 오해하지 마세요. 예. 옆에 사람 보여주려고 확대한 게 죄가 아니라면서요. 네. 그래서 확대했을 뿐입니다. 맞습니다. 다음 확대경 네. 한번 들이밀어 보겠습니다. 예, 깔끔하죠. 예, 범인입니다. 범인이었군요. 네, 바로 제가 범인입니다. 야 이거 범인이네. 예. 근데 너무 범인처럼 생겼다. 야 이거 아니 왜 마스크는 왜 쓰는 거야? 코로나. 코로나. 가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려야죠. 범인이었구나. 예. 야 근데 진짜 이거는 이거 확대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예. 되는구나. 예, 자세히 좀 알려드리려고. 예.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또 사진 다음이요. 조작은 아니고. 할 수 없는 미래. 이준석은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지금 명태균 게이트로 얽혀 있죠. 예. 지금 할 수 없는 미래.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네. 혹시 이게 다였나요? 예. 네. 네네. 사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네. 특히 이런 거 제가 계속 인용하지만 덕후에 예. 계신 분들 덕후라는 네, 커뮤니티. 덕후라는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은 예. 이런 거 전문가들입니다. 아. 이건 그냥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맛보기만 보여드린 건데 예. 앞으로 그럼 어떤 식으로 이게 펼쳐질 것인가 요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이기인 아까 지인이라고 하셨죠? 지인. 예, 지인이 쏘아올린 공이 앞으로 어떻게 번질 것이냐? 예. 개혁신당의 국한에선 네. 이제 저런 식으로 사진 발굴해가지고 소위 밈 정치잖아요 이게. 네. 옛날에 곽상도 50억 그거 됐을 때도 1SD 1상도 해가지고 엄청 밈이 돌았어요. 별의 별 버전으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에 대해서 5만 가지 사진들이 막 돌아다닐 겁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다 보면 예. 저들 입장에서는 대응을 해야겠죠. 그럼 예. 크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일단 이게 잘못됐다. 무슨 예. 말도 안 되는 짜깁기 하냐.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텐데 예. 그거는 그렇게 가면 이제 본인이 그나마 그 유일한 업적이라고 자랑하던 네. 그 이재명 대표님 겨냥한 그런 공격들이 무력화되는 겁니다. 스스로. 예. 그래서 이건 택할 수가 없죠. 예. 두 번째는 이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하는 거죠. 예. 하지만 그들이 맨날 떠들어댄 표현의 자유. 제가 지금 이거 노무현재단에서 막 일베나 이런 데 대응할 때 예. 저들이 맨날 저보고 검열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왜 검열인지 왜 사상검증인지도 모르겠는데 왜냐면 예. 본인들의 생각을 다 그냥 마음껏 펼치고 있는 걸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예. 검열이라고. 예.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법적 대응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냐? 예. 그냥 두들겨 맞는 거죠. 어차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팸코를 비롯해서 네. 이준석 씨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예. 이런 식으로 다 돌아간다. 어. 이렇게 보면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하지만 그들이 그럴듯하게 자꾸 포장을 해준 게 아까 말씀하신 중립을 가장한 그 방송 예. 그리고 언론사였다. 예. 이 민낯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야, 이게 네 번째 방법이 있거든요. 예. 네 번째 방법. 엄마한테 달려가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렇게- 왜요? 엄마한테 달려갈 수 있잖아. 거기까지. 예. 거기까지. 예. 근데 안 불러주더라고. 근데 엄마가 좀 바쁘대 요즘에. 예. 전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더라고. 이제 예. 엄마 얘기는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예. 물론 저희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실 네. 분이 있지만 예. 예,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얘기를 좀 더 이어가자면 사실은 지금 이준석 의원이 오늘 밤에 라이브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와 관련된 내용을 치밀하게 분석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되게 호기롭게 예고를 했어요. 네. 정말 호기롭게 지금 다 하고 털어주겠다. 지금 아마 지인 최고위원하고 네. 천하람 변호사하고 같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호기로운 예고 이후에 무죄가 떨어지고 네. 페이스북에 굉장히 로우키로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결과는 존중받아야 됩니다. 아. 이렇게 굉장히 담백하게 네.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제 느낀 것은 여기에다가 지금 여당 대표 대선 주자들이 대부분 대법원으로 넘겨야 된다 내지는 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 재판부의 성향을 또 문제 삼는 주자들이 많다 보니까 또 이준석 의원이 차별화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차별화된 입장을 굉장히 드라이하고 담백하게 내신 것 같다라는 생각 같은데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혹시 좀 네. 예,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뭐. 나 잠시 내려놓을게요. 잠시 차별화하겠습니다. 이런 네. 메시지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항상 이런 식으로 갈팡질팡하면서 네. 결국엔 뚜렷한 본인의 소신대로 못 갔기 때문에 네. 지금 결국에는 특히 그 지금 이제 생방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실시간입니다.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또 살아 돌아왔다. 이렇게 지금 그걸 걸어놨어요. 아. 그 지금 3시 방송을 하는데 네. 또 살아 돌아왔다 하면서 뭐 특별 게스트 2명을 모신다고 이렇게 홍보를 해놨는데 그거 보니까 네. 천하람 이기인 씨가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얘기했잖아. 방금 얘기했잖아요. 어디가 특별하다는 거죠,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예. 이기인 씨, 아니 그 이준석 씨는 예. 그 허은하 대표 때문에 지금 여러모로 다 꼬였습니다. 왜냐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세계관대로면 그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 세계관대로면 지금 허은하 대표를 계속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체급을 조금이라도 높여보려고 이재명 대표님 언급을 하는 건데 네. 중요한 거는 이기인이라는 사람이 지금 대형 사고를 쳤고 예. 그 이기인이라는 사람이 여태까지 계속 팬코에서 막 밀어주면서 떠들어왔던 게 이재명 저격수라고 떠들어온 겁니다. 맞아요, 지금 맞아요. 그게 완전 박살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세계관대로면 결국 돌려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예. 허은하 대표한테도 자꾸 스토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왜냐면 자꾸 토론 요구한다고 스토커래요. 네. 그럼 그 잣대대로면 지금 이기인은 그냥 스토커와 조작범으로 끝난 겁니다. 어. 그리고 그 사람 그 자기 주니어들이 다 그런 식으로 사고만 치고 있는데 이준석이 뭘 보여줄 수 있냐? 뭐 지지율부터 비호감도부터 할 얘기는 많은데 결국 이준석이 보여줄 수 있는 건 없다. 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약간 퇴행적 현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근 거죠. 음. 네,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밖에서 엄마가 계속 문을 두드려도 엄마 나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 나 좀 건드리지 말아줄래? 그러면서 인터넷 방송을 켠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진짜 제가 이준석 의원을 아껴서 드리는 말씀인데 네네네. 지금 보니까 이 채널의 시청자 수, 뭐 조회수가 한 2만에 3만회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노멀하게. 예. 근데 지금 본인 영화는 5천 명이 못 넘고 있거든요. 아니 극장 개봉해서 5천 명 못 넘기가 쉽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 3,500명이 끝났어요. 아.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사형관도 없고요. 네. 피카디리 같은 데가 하루에 한 번 사용하거든요. 아. 또 허은하 대표가 직접 가가지고 아. 또 그 조롱짤 올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주연인 다큐멘터리 영화가요. 자기 유튜브 채널 조회수의 4분의 1도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저런. 아. 이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이거 예. 뭐, 저 이러면 저 영화 유튜버로서 정말 화납니다. 영화 유튜버로서. 네, 영화 유튜버로서. 영화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예. 그냥 싸질러 놓고 뭐 모른 척하면 끝이야?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더 열심히 홍보하고 해야 되는데. 네, 아니면 자기가 가서 표라도 사가지고 어떻게 좀 극장 측에 손해를 메워주든가. 네. 아니 자기만 믿고 다큐멘터리 만들어준 감독한테는 뭐가 됩니까 지금? 그쵸. 그러게 말입니다. 사람이 말이야. 단체 관람 운동이라도 정보가 하셔야 되지 있어야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근데 너무 그 인간 예. 이준석을 보여준다고 하던데 예. 저도 원래 보러 가려다가 예. DP직이니까 보러 가려다가 그걸 보고 오신 더팩트 기자님이 그 인증샷 그러니까 인증글 남긴 게 예. 무슨 뭐 코 판다 그러고 팬코 본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예. 뭐 자꾸 이준석 트름한다 그러고 네. 그걸 내 돈 내고 굳이 보러 갈 필요가 있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진짜 네. 두 분이 너무 맵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옆 동네에서는 그분들의 라이브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건승을 빌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재판 끝나고 나와가지고 사퇴 규정 얘기도 했지만 사실 그 재판 끝나고 나서 바로 다음 행보가 안동. 그쵸 안동으로 네, 가서 고향이시잖아요. 예, 고향이기도 하고 화재가 이제 워낙에 화재가 극심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사실 제일 중요한 얘기였고 그리고 이런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국가 역량을 소진하는 게 참으로 황당하다. 맞아요.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무죄가 나왔잖아요. 박주민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누군가요? 윤석열 한동훈이죠. 윤석열 한동훈인가요? 윤석열 한동훈. 네. 그동안 이 검찰공화국을 네. 이끌어왔고 네. 이 무리한 수사와 기소, 네. 공소 유지를 해왔던 장본인들이죠. 뭐. 네. 근데 그 뭐랄까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입장을 낸 거를 보니까 마치 뭐 그 사법부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입장을 낸 것 같은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 아닌가요? 본인이 또 법조인으로서 아니 어떻게 이제 보세요? 사실은 이 검찰들은 네, 본인이 이제 유죄라고 생각하면 기소를 하고 예, 그 자기가 생각했던 결과가 안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와 상고를 합니다. 네. 근데 특이한 게 윤석열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게 굉장히 특이한 거죠. 즉시 상고라는 건 없죠. 예. 근데 즉시 항고는 포기했지만 오늘 상고를 바로 한 상고는 거죠. 바로 했어요. 바로.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전부 무죄가 나면은 예전에 즉시 항고 포기했잖아요. 인권을 네. 위해서 포기한다. 그럼 포기해줘야죠. 예. 그렇죠. 예. 예. 진짜 웃기는 짜장들이에요. 예. 예. 정확하게는 한동훈 전 대표가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요.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네. 정의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 면허증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아, 제가 봤을 때는 네. 한동훈 대표도 확대범이거든요. 확대됐나요 또? 신체 확대범이죠. 예, 생각하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발언입니다. 뭐가 나와요? 예, 깜짝 놀랐네. 예. 저는 게시물을 또 확대한 게 있는 줄 아니야. 알고. 예. 자기 신체 확대범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런 그런 얘기 할 땐 개인 시험 잡아줬어. 저 말고 날 왜 잡아 갑자기? 히도 잡아 히도. 아니 항상 저희 그 거의 없다님 할 때는 밑에 하단 자막 만들어주세요. 예, 거짓말 면허증입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네. 그 윤석열이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하셨는데 윤석열이 이런 발언도 했죠.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사령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확하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재명 같은 사람을 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실제하면서 비상계엄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게 무죄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죄가 없다는 얘기 다 아니에요. 알고. 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때부터 알고 있었던 얘기인가요? 이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고 네. 되게 신기한 게 최근에 공개된 그 김건희 관련된 예. 내용을 보면 총이 있었다면 내가 이재명을 쏘고 네, 나도 맞아요. 죽고 싶다. 네 맞아요. 근데 내란을 이재명 대표가 일으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예. 자기네들이 일으켰다가 자기네들이 모자라가지고 실패한 거잖아. 사실상 그래서 그쵸.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저항이 있었고. 네. 근데 왜 우리 대표를 쏘고 싶지? 진짜. 예, 그 이해 안 되는 그러니까 기존의 비상계엄이 왜 발생하게 됐는지 그 트리거에 대한 보도들이 여럿 있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이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질문을 드려본 거고 그러면은 일단 대법원으로 상고를 검찰이 했잖아요. 뭐 없는 표현이지만 즉시 상고라는 걸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즉시 상고죠. 거의 즉시 상고예요. 그 즉시 상고를 했으니까. 근데 상고에서 대법원을 가게 되면 대법원에서 그 재판 일정을 잡아가지고 하는 데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고 제가 네, 들었는데. 상고한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요. 그 항소심의 소송 기록이 예, 대법원으로 보내줘야 되고 예, 그다음에 그 접수한 뒤에 뭐 어떻게 처리할까 부가 있어요. 대법원도 네네. 부에 대한 배당도 있어야 되고 해서 한 20 며칠 한 27, 8일 이상 돼야 이제 기록을 보기 시작할 수 있어요. 약 한 달이라고 따지면은 네. 거기서 기록을 보기 시작하는데 네. 저도 오늘 이제 여러 법조인 분들께 말씀을 들어보니까 1심 결론하고 2심 결론이 만약에 같으면 유죄, 무죄의 경우에는 대법에 넘어갔을 때 이제 법률심이니까 법리를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그리 뭐 어렵지는 않다고 보는데 맞아요. 결론이 같으니까. 네. 근데 이거의 경우는 1심, 2심 결론이 다르잖아요. 그럼 검토할 시간이 더 오히려 길어진다라고 들었는데.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습니까? 특히 이번에 대등재판부예요. 이 대등재판부라는 게 뭐냐면 뭐
법조 경력이 거의 어. 비슷한 세 사람이 토론을 해서 쓴 거예요. 어. 1심 같은 경우에는 예. 부장이 있고 좌우 배석이 있는데 연배차가 엄청나게 나서 예. 그 한 사람의 그 부장의 의견이 네. 많이 관철된다면 네. 대등재판부는 세 사람이 진짜 꼼꼼하게 봐서 토론하고 정리하고 진짜 합의가 안 되면 과반으로 의결해가지고 그 결론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논리가 탄탄하다고 보셔야 되고 특히 예. 이번에 보도 설명 자료를 안 냈어요. 예. 그리고 1심에서는 한 30분 정도 판결문을 읽었는데 거의 1시간 10분을 1시간 읽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량의 판결문을 작성했기 때문에 예. 보도 설명 자료로 축약해서 하기가 어려웠다. 네, 네. 대신에 그 자신들이 어렵게 힘겹게 토론해왔던 내용을 충분히 기자들과 국민들에게 읽어서 설명한 거거든요. 예. 현미경 판결문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대법원에서 그 논리를 뒤집어엎는 건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 오히려 항소심 법리가 저희들이 수많은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네. 생각해왔던 그 체계적인 법 논리하고 일맥상통해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탄탄하고 대법원에 가서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율사 출신들 국민의힘도 대다수인데 아니 그분들이 모르면서 이런 얘기 하진 않을 것 같고 왜 그렇죠. 자꾸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 땡겨가지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솔직히 아까 한동훈 전 대표가 했던 얘기, 뭐 의견이 아니 내가 안다 모른다 이건 의견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내가 압박을 느꼈다, 네. 협박으로 느꼈다 이것도 의견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마치 무슨 사실에 대한 얘기인데 의견으로 법원이 막 팔을 비틀어서 그렇게 해석했다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일반 국민 상식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예. 사실 제가 법대를 나왔거든요. 아, 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법대 나오신 걸로. 예, 근데 물론 법대만 나왔습니다. 그냥 뭐 거기서 공부를 하거나 이러지도 않았고 그냥 법대만 나왔는데 수업 정말 많이 안 들어갔는데 예. 그래도 형법 기초는 배웠어요. 와. 원래 사람의 인식이나 기억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기억 안 난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맨날 나와가지고 저기 뭐야 나쁜 짓 한 사람들이 맨날 예. 검찰한테 가가지고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예. 기본 중에 센 기본이라고. 근데 이거를 인식으로는 처벌을 못하니까 행위로 엮었어. 맞아요. 예. 억지로. 맞아요. 그래서 오늘 판결문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 이거는 저는 법원이 이딴 것 좀 그만 갖고 와라. 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니네가 한 말이 왜 말이 안 되는지 내가 다 알려줄게. 예. 다 알려줄 테니까 예. 다음부터는 제발 이런 것 좀 억지로 엮어갖고 오지 마. 예. 우리도 곤란하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 갖고 대법원에 또 간다고요? 예. 가라고 하세요. 야, 이거는 뭐 진짜 뭐 어떡하게 죽어야 저승 맛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굴 겨냥한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확인 사살을 하자. 예. 확인 사살 하자. 굳이 게임이 끝났는데 네. 그 뭐 티베깅이라 그러죠. 네. 더 약 올리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굳이 티베깅까지 당하고 싶다면 예. 그렇게 하세요. 그쵸. 예. 아 그리고 그것도 잠깐만 저희가 앞서서 짚어보려고 했는데 그걸 안 짚었네요. 그 검사가 공판 검사가 8명, 기소 검사가 2명 있더라고요 오늘. 네. 검사 10명 들어오는 게 원래 맞나요? 어때요? 미친 짓이죠. 그래요? 네. 미친 짓이에요? 그러니까 검사가 한 2,000명 되는데 예. 그 우리 대표 수사하는데 거의 검사 100여 명 넘게 투입한다는 거잖아요. 뭐 실제 그쵸 검사들이 그랬다고 하죠. 네. 근데 오늘 그러면, 예. 그럼 이제 하나의 기업으로 치면 엄청난 비중을 들여서 그렇죠. 예.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예. 그래서 대표도 이렇게 국익을 낭비할 수 있냐 이렇게 예. 얘기하는 거예요. 예. 기소 검사 2명이 아무튼 그 공판 검사 8명은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돼요. 원래 보통 몇 명 들어가는데요? 아예 한 명이나 2명 들어와요. 기소 검사 1명, 공판 검사 1명 뭐 이렇게 예, 짝 한 맞추기도 명이나 하고. 한 명이나 2명 들어오고 예. 웬만하면 다 한 명 들어오고요. 예. 뭐 국회의원들 막 3-4명이 막 피고인이 됐다. 네. 이러면 한 3명쯤 들어올까? 와. 4명, 5명 근데 오늘은 한 명을 대상으로 한 재판에 10명이 들어온 그러니까 거예요. 10명이 들어온 거고. 야, 근데 이런 거 보면 진짜 너무한 게요. 김성훈 때는 아예 안 들어왔잖아. 그렇지. 그 법조타운 가보면요. 요즘 변호사들이 할 일이 없대요. 형사 재판이 진행이 안 돼가지고.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제가 홍사원의 쇼에서 비슷한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예. 뭐냐면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전체적으로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니까 변호사 1인당 이제 맞는 사건이 줄어든 건 맞아요. 네, 근데 맞죠. 네. 김앤장 같은 대형 로펌도 예전에는 기업 자문을 많이 하다가 예. 형사 소송이라든지 이런 소송 쪽의 포션을 많이 키웠어요. 예. 그러면서 전관들을 많이 모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사건의 이런 그 구조에서는 재벌이라든지 돈 예. 많은 사람들의 형사 사건이 터져야 수지가 맞아요. 아. 근데 재벌 사건이 없는 거야. 왜? 안 건드리는 재벌 사건은 툭툭
특수부가 하거든요. 아. 특수부가 다 어디 매달려 있냐? 이재명 이재명. 대표한테 야. 야 이거 그러니까 재벌 사건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 없잖아. 없잖아요. 재벌 형사 진짜 사건. 진짜 없네요. 네, 아 없어요. 진짜 없다. 전혀 없어요. 없잖아. 전혀. 돈 되는 사건이 없는 거니까 대형 로펌에만 대형 로펌이 주로 맡았던 그런 대형 형사 사건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 뭐 어렴풋이 아예 어떤 기업 비리나 그 어떤 기업 오너에 대한 수사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딱히 그렇게 크게 막 큰 뭐 기억나게 사건이 분량이 없잖아. 없네. 큰 사건이 그렇죠. 없잖아. 보통 신문 일면에 나올 만한 사건이 하나도 없었잖아. 없잖아. 야 그러네요 진짜. 그러네. 야 그 측면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변호사들이 야 그 형사 관련돼서 자신이 어떤 전문이라고 내걸고 있는 변호사들이 그러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배고프고 손가락 빨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그러니까 됐다. 일반 변호사들이야 뭐 큰 영향을 안 받을 텐데 네네. 대형 로펌은 예전부터 재벌 오너 사건들이나 이런 네네. 거 터지면 거기서 떼돈 버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 그 사건이 없다는 없지. 거죠. 예. 그러니까 다들 야. 뭐 저기 뭐야 그 이혼 전문 변호사 하시면 되겠네. 양지호 변호사가 이혼 전문 변호사잖아요. 그렇죠. 짭짤하대요 그쪽도. 아 근데 또 원래 또 이렇게 못 박아놓은 전공을 바꾸기가 또 어렵다면서요. 제가 뭐 그렇게 들었던 것 아, 같은데. 배고프면 바꿔야지. 뭐. 아 그래요? 이혼 전문 하다가 또 바로 형사로 갈 수 아유, 있다. 그럴 수 있지. 뭐. 그런가요? 네. 예. 아. 뭐 알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희 그 오마이 TV가 236만 9,925명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저희 237만 이 정치 라이브에서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우. 이만큼만 도와주시면 237만 될 수 있고요. 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요거 한 포인트만 한번 더 짚어볼게요. 낙선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허위사실 공표로 엮은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다면 이게 뭐 낙선자를 대상으로 해서 공선법 허위사실 공표로 엮은 게 한 10몇 개 정도의 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2건이 유명 정치인 딱 오직 2명 유명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명이 허경이 형. 맞아요? 맞아요. 나 박근혜와 야, 결혼했어. 네. 사실상 부부였다. 아니 그러면 그 많은 것도 아니죠. 낙선자를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 건 중에 유죄난 건이 2건인데 그 중에 하나가 허경이고 하나가 이재명 대표인 거예요? 황당하죠? 사실이구나. 네. 아 너무 충격인데요. 아, 저는 이게 오늘 다른 방송에서 그 이제 다른 게스트분이 그런 말씀하시길래 되게 놀라서 아 오늘 박주민 의원님 오시면 이거 여쭤봐야겠다는데 허위 사실 공표로 실형이 선고된 게 2건. 징역 1년, 네. 징역형이 나온 그 중에 게 하나가 허경영. 허경영 형은 어느 수준이냐면 나 박근혜와 결혼한 사이야. 네.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뭐 이병철 삼성전자 뭐 회장의 뭐다 네, 뭐 이런 거 뭐다, 있잖아요.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참 황당한 기소고 여기에 공판에만 관여하려고 검사 10명씩 투입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진짜. 되죠. 말도 안 되는 네. 거야. 와 진짜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제 이 재판의 성격이라는 건 그랬다는 것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한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본 거고 아니 오늘요 그 헌재는 왜 심판 기일을 통지를 안 했을까요? 저는 약간 머릿속으로 좀 그려진 예. 그림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연 작전을 쓰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빨리 발표하자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당연히 더 많으시겠죠 그분들이. 근데 그분들과의 어떤 협상에서 예. 그럼 한덕수 먼저 하고 예. 이재명 재판 결과 나오는 거 보고, 보고 하자. 예.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창피한 짓이잖아요. 예. 맞아요. 왜? 헌법재판소가 더 상위 법원인데 예. 아니 하위 법원 스케줄을 봐가면서 이걸 발표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예. 그럼 본인들이 억지로 끌고 싶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이거였다. 네,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건 거의 없다 뇌피셜 영화를 제가 너무 많이 거의 없다 봐가지고. 피셜입니다. 네. 영화적 상상력입니다. 네. 누군가가 헌법재판관 중에 한 분 주심 아니 죄송합니다. 찾아가서 네. 판결 뒤집어 달라 그러는 거 아니야. 좀만 끌어줘. 이재명 그 2심 나오면은 네. 이 대법 이렇게 빨리 땡겨가지고 예. 이재명한테만 좀 법이 빨리 돌아가. 예. 우리가 그렇게 만들면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그렇게 크게 도와주는 티도 안 나고 예. 면목 없어질 일도 없잖아. 예. 좀만 끌어줘. 어. 만약에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했다면 끌 수 있는 건 이재명 대표 2심 판결이 나오기까지입니다. 근데 오늘 무죄 무죄가 결과가 나오자마자 네. 헌재는 내일 모레 발표하겠습니다 이래버리면 티나니까. 너무 티가 많이 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제 생각엔 네. 금요일쯤에 선고 예고를 하고 어우. 한덕수랑 딱 일주일 차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마치 이건 우리가 일주일 텀으로 하려 그랬어. 말 된다. 얘기 된다. 요렇게 딱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시나리오 좋다.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예. 최대한 티가 안 나게. 그렇죠. 왜냐면 이번 주 금요일도 티나.
그치 그치. 왜 수요일 날 선거 나왔는데 금요일 날 발표한다고? 에이 이상하잖아. 2시 선거인데 5시에 발표한다고? 에이. 그러니까 마치 난 처음부터 아무것도 몰랐다는 듯이 이재명 선거가 뭐 수요일에 있었다고? 예. 아유 우리는 윤석열 탄핵 이거 심판하느라 몰랐지 뭐야? 얘기 되는데요. 우리 그냥 한덕수랑 일주일 텀으로 할 거야. 예. 이게 가장 그림이 예쁘다. 예. 예. 그래서 그러면 금요일에 통지하고 월요일쯤으로 잡는다. 그렇다. 그렇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걸 이제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 그러면 아니, 우리 방송을 아니 설마 진짜 우리 방송 보고 헌재가 237만 거의 다 돼가. 그렇긴 합니다. 이거 보다가 갑자기 뭐야 이거? 이러면 어떡하나? 갑자기 형식이 형이 이걸 보다가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은 샜나? 지금 방송 6,300명 보고 있으니까 네네.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해.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해. 네, 여러분 네. 여러분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절대 얘기하시면 안 돼요.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네. 아니 박주민 의원님 우리 저기 이 어떤 신박한 시나리오 어떤 말 좀 됩니까? 네, 말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이제 안에서 내용이나 결과가 아니라 절차를 가지고 한 2분 정도가 지연시킨다는 얘기는 저도 계속 해왔는데 예. 실제로 한덕수 그걸 보니까 절차를 가지고 시비 거는 분들이 딱 보이잖아요. 예. 딱 보이고 그래서 이게 대충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느낌을 받았는데요. 또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가 오늘도 평의가 있었는데 예. 평의를 보통 하면은 재판관들이 야 요거 좀 추가로 좀 조사해봐 재판 예. 연구관들한테 예. 요것도 좀 한번 정리해봐 이렇게 예. 해서 그거들이 올라간대요. 예. 평의하는 재판관들한테. 예. 오늘은 평의는 했지만 새로 올라간 자료가 거의 없답니다.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올린 건 아닌데. 내가 올린 건 아니지만 제 시나리오에 신빙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 얘기는 예. 새로운 자료를 보고 뭐 추가로 정리해야 될 건 없다. 거의 없다. 그러면 진짜 거의 없으면 평의는 끝난 거라고 봐도 되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 설왕설래하고 뭐 하면서 언제 선고할까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런 얘기들을 하는 상황이 왔다. 뭐 대한민국 국민들 이제 헌법재판소가 뭐 하는 곳인지 헌법은 어떤 건지 다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절차도 알잖아요. 네. 평의 다음에 편결하고 뭐 선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편결 절차로 돌입하는 이제 목전에 있다. 입구 정도에 와 있는 입구에 거. 정도에 와 있다. 네. 그러면 딱 나오는데 사이즈가. 물론 제가 영화적 네. 상상력을 더해서 말한 거긴 합니다만 예. 사실 예쁜 그림, 좋은 그림 찾기도 헌재는 지금 많이 늦었습니다. 사실은요. 많이 늦었죠. 너무 예, 늦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저번 제가 다른 방송 나가도 얘기했지만 예. 헌재 재판관들한테 매달 월급을 972만 원씩 주는 이유는요. 네. 그런 거 쳐다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헌법에 따라서 판결하라고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게 시원한데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지금 날씨 많이 더워졌으니까 예. 그 제가 모의 재판할 때 그 법복 입어봤거든요. 어. 그렇게 더워요 그거. 더워요. 엄청 더워요. 무지하게 더워. 그 네. 정장 입고 그 위에 또 입는 거니까 예. 한초 입은 것처럼 덥단 말이야. 예, 예. 근데 누구 하나 땀 흘리는 사람 안 보이던데 예. 얼마나 실내 온도 상쾌하겠어요. 예. 그런 데서 일하는 이유는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법을 잘 지켜서예요. 댁들이 뭐 엄청나게 위대하고 막 그래서가 아니라 네. 대다수의 국민들이 법 지키고 살아주니까 그런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간보기 그만하실 때 됐다. 네. 지금도 많이 늦었다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언제 나올지는 당연히 이제 모르지만 그냥 이제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불안했던 건 네. 당연히 이제 뭐 기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물론 이제 최악의 경우는 상정하고 보지만 예. 사실 그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다들 생각했는데 네. 이재명 대표님 자꾸 이심하고 엮어가지고 저들이 이제 뭔 짓을 하지 않을까 네. 이 두려움이었는데 오늘 그게 완전히 끝나버렸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제 저들이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를 좀 찾아보면서 예. 그걸 이제 돌려줄 때다. 예를 들어서 불과 얼마 전에 한덕수 기각됐을 때 대통령실, 뭐 한덕수 본인도 그렇고 국민의힘 뭐 이런 데서 다 환영했잖아요. 대환영이었죠. 심지어 국힘에서는 뭐 역사적 결정이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이제 곧 윤석열 탄핵이 되면 예. 그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처럼 또 들쭉날쭉 얘기를 하면 그게 과연 지들 조기 대선에 도움이 되냐. 예. 이 얘기부터 본인들이 내뱉었던 말들 다 돌려받을 때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저쪽에서도 풀이 꺾였어요. 다만 제가 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네네.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신상털이가 시작됐잖아요. 아, 좀 불안하죠. 막 집을 막 앞에 가가지고 저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요. 막 그걸 다 공개를 하더라고요. 예. 두 번째는 오늘 2심 재판관 세 분, 이분도 신상 털기 시작했습니다. 오. 이게 진짜 전 그래서 경찰이 지금 엉뚱한 데 가가지고 막 그 농민들 탄압하고 이럴 게 아니라 이런 거 막아야죠. 그렇죠. 근데 심지어 극우 유튜버들이 예. 대학가 가가지고 그 현수막 뺏고 거기 불 지르고 있는데 그런 거에 오히려 보조를 맞추고 있고 네. 이런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니까 네. 경찰 믿어도 되나? 그러니까 네. 지금 모든 거에 대한 불신
예. 신뢰 자체가 지금 붕괴된 사회가 돼버렸기 때문에 음. 경찰이 신속하게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장난으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라고 해서 넘어갈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 글 DC를 중심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빨리 조치해라. 특히 플랫폼 DC 사장은 뭐 하고 있냐? 이것도 표현의 자유냐? 예. 라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온라인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우리 황혜도 이사님이 모니터링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깊은 의견도 드릴 수 있어서 좋은데 경찰 얘기하니까 좀 불안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요. 네. 예, 뭐 어제만 하더라도 저희가 짚었던 내용이긴 한데 뭐 2차 계엄을 준비 중이다. 뭐 경찰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내용이 김종대 의원님 입으로 나오기도 했고 실제 경찰 라인이나 국정원 라인, 정보 라인 이쪽이 윤석열의 사람들로 어쨌든 최상목 권한대행하에 결재 떨어져서 있죠. 인사교체가 된 건 인사를 맞잖아요. 했죠.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측은 사실 오늘 판결로 의원님 말씀처럼 카운터 펀치 맞았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이잖아요. 무슨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상당히 불안한데 그 불안함을 좀 덜어주실 수 있는 뭐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심하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예예예. 네, 어떻게- 긴장하고 예. 최대한 헌재가 좀 빨리 결정을 내려야 돼요. 네네네. 그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 들려오고 예. 또 사실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네. 시스템상. 그래서 저희들이 긴장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빨리 헌재가 결정하도록 저희들도 좀 더 많은 뭐 압박이라 그럴까요? 이런 예. 걸 좀 가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의총에서 논의를 하신 게 기존에 있던 투쟁 방식, 뭐 이게 걸어서 헌재까지 간다 이제 이런 방식 말고 새롭게 또 논의된 방식이 있다든지 뭐 압박하는 뭐 솔루션 이런 게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논의가 뭐 의총에서 오고 가거나 한 게 있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나왔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광장에 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과 병행해서 저희가 의석수가 많으니까 국회를 열어 가지고 뭐 지금 말씀하신 경찰청장을 출석시킨다든지 네. 뭐 아니면 뭐 다른 뭐 장관이나 차관들을 출석시킨다든지 이래서 뭐 질의를 하고 질타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병행해서 좀 쓰자는 아이디어도 나왔고 예. 뭐 천막당사 같은 아이디어도 나와서 지금 천막당사를 치고 있는 것도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네, 네. 헌재 앞에 저희 의원들이 그동안은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잘 안 갔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가서 예. 기자회견하고 이러면서 보수 단체들 밀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작업들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 뭐 오늘까지만 굉장히 뭐랄까 좀 안도하고 굉장히 뭐랄까 만족이란 표현보다는 안도하고 내일부터는 아마 범야권 특히 이제 가장 의석이 많은 제일 야당에게 국민분들이 바라시는 게 아마 많을 것 같아서 일단 네. 이 질문을 드려봤고요. 지금 저희 채팅창에서 오늘 가장 부끄러운 인물은이라는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총 3,200분이 투표해 주셨는데 1번이 오늘이 정치적 사망 선고인이 될 것이라던 나경원 의원이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무죄 안 나온다라면서 편히 잠자라던 주진우 의원이고요. 3번이 사진 확대하면 범죄냐 외치는 이기인 지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이고요. 마지막 하필 오늘 대전 충남 행정통합 메시지를 낸 안철수 의원이십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투표 결과를 저희가 마지막에 클로징 할 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클로징 할 때 확대해서 좀 보여주세요. 네, 확대해서 보여주시고요. 예. 저희가 마지막 이슈는 짧게 한 5분 정도만 쓰겠습니다. 방통위가요. 야, EBS 새 사장에 신동호 EBS 이사를 임명했습니다. 그 신동호입니다. 그 MBC 출신 신동호 아나운서예요. 이제 MB 출신 MB 대통령 시절에 잘 나갔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EBS 이사를 어느새 꿰차고 있었고요. EBS 사장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장 선임이 됐으니까요. 일단은 지금 전국 언론 노동조합에서 성명도 내면서 이게 매우 심각하다. 이건 내란 체제의 연장이다라는 메시지도 냈고 지금 EBS 쪽에서도 보직을 맡고 있는 인사들이 대부분 스스로 보직을 내려놓는 그런 조치까지 아까 속보를 보니까 내부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보면 국가기관마다 자꾸 알박기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네요.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네. 이거 뭐 다른 얘기인데 4월 현재 재판관 분 중에 한 분이 4월 12일 날 예. 부부 동반 테니스 대회 신청을 하셨다고 해요. 아 뭐 그런 설이 있더라고요. 예.
4월 12일 날 신청을 하실 거면 몸 만드는데 일주일은 필요하겠죠. 예, 선수용 이제 뭐 예. 경기용 몸을 만들기 위해서. 네네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정권 교체가 되고 나면은요. 예. 저는 이 알까기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을 박았으니까. 네, 알을 다 빼내. 아니 이거는요. 예. 임기 끝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이거 되게 알 받기가 정말 악랄한 게요. 예. 이 사람 지금 박아놓은 알들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잖아요. 그럼 정권의 힘도 같이 빠져버려요. 뭐 그렇습니다. 네, 그때는 강력한 뭐 개혁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네. 그리고 민주당이 대통령 나오면 네. 거부권 안 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비정상적인 알들을 제거하는 특별법이 꼭 있어야 된다.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뭐 조만간에 예. 탄수화물을 빵의 형식이 아니라 밥의 형식으로 섭취를 하실 거 아, 이제 같은데. 고발당한 건이 있기 때문에 예예예예. 방진숙이 아니라 박진숙이 되는데. 밥진숙이 예. 일부러 우회에서만 했는데 대놓고 아, 또 이제 예.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해야 또 예. 방송이 그런 맛이 있잖아. 너무 주기만 하는 것 같은데? 받지는 않고. 저는 올려보고 싶어요. 아, 우리 황희두 이사님은 이 네. EBS 신동호 사장 임명 어떻게 보시고 이거를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이렇게 이제 국가기관이 자꾸 알바가 버리면 골치 아픈 일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미 사실 법원에서 2인 체제 의결 위법하다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래 버린다는 건 맞아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쌩 까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쵸. 이거 대법원까지 사실은 2인 체제에서 의결한 건 안 된다고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거잖아요. 네. 근데 EBS 쪽에다가 또 이걸 시전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전 이 정권 사람들은 법에 대한 존중이나 법원에 대한 존중이 하나도 없어요. 네. 이거 나중에 다 되돌려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황당한 건 네네. 이 법에 대한 존중도 없고 법원에 대한 존중도 없는 사람들을 법원과 헌재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편의를 봐주고 있어요. 아 네. 그게 환장. 완전 맞아요. 아이 죄송해요. 아, 예. 완전 바보들이에요. 나 진짜 환장하는 거야 진짜. 네. 아니 자기 존재의를 훼손시키고 자기를 막 공격하는 사람들을 편의를 봐주고 있어. 이거만큼 바보들이 어딨어요? 두려운 걸까요?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그러니까 걸까요? 뭔가 그 개인적으로 뭔가 발목이 잡혔든지 아니면 네. 뭔가 아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사실 그 두려운 동시에 민주당이 전 만만해 보인다. 그들의 아. 시각에선. 아, 그렇기 때문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온건한 스타일이지만 네.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전 좀 이게 세게 나가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 네. 특히 사실 제일 우려하는 건 전 뭐냐면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보기관과 자금과 인적 네트워크 전 네. 이게 그들을 엮어주는 예. 핵심 키워드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게임으로 치면은 쇼미더머니 치고 맵팩 키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7대1로 동맹 맺어서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원래 게임으로 치면 전략 전술을 짜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이게 유지된 채로는 절대 못 이기잖아요. 예. 특히 알박기를 지금 곳곳에 한 것도 다 MB계고 예. 전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명박 때 있었던 사람들 그 특히 이름이 드러난 사람이면 그나마 양반이에요. 뭐 김태효 이런 사람들 전 국민적으로 아는데 네. 곳곳에 뭐 공공기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 친일 뉴라이트 생각들을 여기저기 계속 퍼뜨리고 발목 잡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까 뭐 거업형님이 뭐 알까기 뭐 특별법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속도전을 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예. 결국에 그리고 제일 지금 제가 우려되는 거 뭐냐면 저들 온라인 여론전 그 차원에서 보면 네. 아까 뭐 재판관 공격도 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계엄이 정당했다는 걸 입증한 재판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저기를 결집시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저기도 이탈할 수 있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계엄을 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묶어두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제일 우려되는 건 뭐냐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신변 보호.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저쪽 입장에서 출구가 딱 하나잖아요. 예.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 뭐 헌재 선고일 여기로 모든 에너지 시선이 몰릴 때 네. 저들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벌이면 이건 나중에 어떻게 그 다시 되돌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신변 보호 쪽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고 당 차원에서도 뭐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여기도 신경을 같이 써야 된다. 자칫 시선 잘못 끌다 보면 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얘기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계속 예. 특히 오늘 기점으로. 네. 저도 사실 오늘 이게 무죄 나오고 나서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였거든요. 물리적인 예. 음. 방법이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예전에 지금 법 체계에서는 이재명 같은 사람을 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던 건 아니 그럼 예. 벌할
벌할 수 없으면 벌 안 해야 되는 게 많은 거 아니에요? 나 참 진짜 이게 마치 지금 법 체계가 잘못돼서 그렇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하. 그러다 보니까 뒤집어 말하면 그렇다면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해를 입힐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전 너무 불안해요. 네. 특히나 이제 신천지 이쪽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원래 사람이 신념하고 종교가 만나면 진짜 무서워집니다. 맞습니다. 세상 이거보다 무서운 사람은 없어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이거 너무너무 조심해야 되고 민주당 뭐 지금도 민주당 관계자분들께 잘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생각 같아서는 저는 영화적 상상력입니다. 예. 카케뮤사 같은 사람 몇 명 놓고 싶어요. 카케무샤. 네. 어. 똑같이 닮은 사람 몇 명 해가지고 어. 누가 진짜 이재명 대표인지 헷갈리게 예. 뭐 이런 거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야 정말로. 오죽했으면 진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좀- 걱정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진숙 씨라고 하면 안 되겠죠, 방통위원장. 예, 방통위원장. 보통 후배한테 이렇게 막 사랑하는 후배 신동호 국장 이런 표현을 씁니까? 자기 유튜브 채널에 이런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그러네요 옛날에. 아, 본인 유튜브예요? 네. 이진숙 유튜브요? 예. 아, 그래요? 사랑하는 후배 신동호 국장. 빌드업 자꾸 아니 왜? 시정극을 이거 아니, 빌드업을 지금 순수한 궁금증입니다. 궁금증. 네네. 아, 영화적 상상력 아니고요. 네. 보통 후배한테 이렇게까지 표현을 쓰나? 그냥 내가 아끼는 후배,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후배 뭐 이 정도 쓰지 않나요? 신뢰하는 후배 뭐 이렇게. 뭐 후배를 사랑까지 하고 그러시나? 예, 아유 참 오늘 마지막으로 짚어본 내용이 그 사실은 제일 걱정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미 뭐랄까 카운터 펀치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의 말을 따지면 사필 규정으로 흘러갔지만 이제 그 다음은 무엇이냐? 라는 거를 이제 얼빠지게 그냥 안도만 하다가 네. 또 다른 또 역공, 그러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서 충분히 지연이 됐다 보니 여러 가지 역공들이 이미 많이 나왔었잖아요. 일종의 백래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또 다른 반작용을 사전에 좀 차단할 수 있는, 네.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오늘자 투표를 우리 제작진께서 마감을 해주시면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가장 부끄러웠던 인물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거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예, 끝났습니다. 투표. 오늘이 사망 선고일이 될 것이다던 나경원 의원 1등 하셨습니다. 압도적이네. 아 축하드립니다. 65%입니다. 야. 정치적 사망 선고일이 될 거라던 나경원 의원님. 1번이어서 아무래도 1번을들 많이 그냥 누르신 것 같아요. 우리 2등은 편히 잠자라던 주진우 의원 2등 13% 하셨고요. 공동 3위는 이기인 진 개혁신당 최고위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 10%씩 확보를 하시면서 공동 3위 해주셨습니다. 투표해 주신 3,500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237만 여기까지 구독자가 딱 2명 와, 남았습니다. 998. 근데 237만째 구독자를 찾습니다. 237만 구독자를 찾아서 빨리 눌러버려. 뭔가를 지금 우리 제작진이 어. 드리려고 하나 봐요. 나 몰랐어. 이거 우리 사전 공개가 안 된 거야. 혹시 지금 취소하고 기다렸다 되나요? 안 돼요. 제가 예. 지금 눌렀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 이제 올라갈 텐데. 그대로인데? 오! 됐습니까? 237만이 되는 순간 999. 999? 잠깐만. 237이 되는 순간 찾아서 누군가를 드리나 봐요. 뭘 드리나 봐. 난 몰라. 뭘 줄지 몰라. 나야 나. 거의 없다. 와. 이렇게 또 제가 받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237만의 구독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빠르게 막 치솟고 막 있습니다만 올라갑니다. 와우. 다행입니다. 저희 정치 라이브 시간에 237만 만들어 주셔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사랑들 저희가 흠뻑 받으면서 오늘 한박 웃음 지으며 오늘 방송 마무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237만 구독자분께는 저희 정치 라이브 팀에게 꼭 연락 주시면 저희의 사랑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아니 몰라. 뭘 주려고 했겠지. 난 모르겠어. 뭘 줄지 모르겠어. 그래요. 자, 오늘 내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전국에 단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좀 아쉬운 건 비 와요? 예, 근데 영남 다행이네. 지역에는
강수량이 너무 작아요. 5mm 미만이라고 하는데 이 소식이 오보이길 바라고 영남에 모르겠어요. 아무튼 폭우까지는 아니더라도 비가 많이 왔으면 비가 좀 좋겠습니다. 와야 그러니까요. 비구름이 영남 쪽으로 몰려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 세 사람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고생해주신 우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황희두 이사님 그리고 거의 없다님과 오늘 방송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밤 10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